삐리리 불어봐 제규어에 나오는 존 다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행운과 불운의 비례는 정해져 있으며 세옹지마, 전화위복 또는 호사다마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즉 행운이 오면 불운이 오고 불운이 오면 행운이 찾아오고 어쨌든 50대 50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인데요. 극중 인물 존 다오는 일부러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큰 행운을 얻기 위해 지금의 불운들을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내일에 다가올 행운을 위해서 오늘은 불행 방송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아직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브론즈에서 승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벌써 2020년의 3월 19일입니다. 내일을 위한 행운 방송 인간 실격 지금 시작합니다.
and around the lake. Mountains come out of the sky, they stand there. 24 before my love, I'll be there. 네, 예스의 라운드 어바웃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라운드 어바웃 예스 그래 예스. 오늘 채팅방에 악플러가 한 명이 왔어요. 네, 악플러가 뭐냐, 매주 목요일 낮 3시 30분에 하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회적 격리 라이브, 저희 가면 사회적 격리 당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지 마시고요. 윤덕원 꺼져라. 꺼져라. 네. 오늘 그 윤덕원 씨가 채팅방에 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인간 실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 게스트들이 오잖아요. 오늘 저희 인간 실격 함께 하기로 한 분, 최서윤 작가님,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 또 굉장하신 분입니다. 작가, 프로듀서, 래퍼,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또 연예인, 여러 요즘은 또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신다고. 아무튼 굉장한 굉장한 분을 또 모셔놓고 왜 이분은 최서윤이 되셨을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씨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요새 차이나는 클래스 출연하고 네, 그 방송 아직도 하나요? 네, 놀랍게도 네. 이제 3주년을 향해 네. 가고 있습니다. 그 윤덕원 씨랑 같이 거기서 네, 직장 동료 음, 윤덕원 씨가 네. 오늘 그 저기 악플러로 어쨌든 활동하고 계신다고. 어쨌든 지식인, 고위 지식인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설파하면은 네, 최서연 씨랑 윤덕원 씨가 그냥 야, 띠용 하면은 그 돈 받는 그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와, 제주는 강사분이 넘고 예. 저희는 그냥 윤덕원 씨가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하시라고. 네네 잘 네. 들리시나요, 윤덕원 씨? 윤덕원 씨가 좀 요새
나이를 좀 많이 드셔가지고 오지랖이 되게 넓어지셔가지고. 아 근데 저도 저번 방송 들으니까 네. 좀 소리가 작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거 마이크 좋은 거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되니까. 네 크게 말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차이나는 클래스에 같이 나오시고 또 요새 뭐 준비하고 계신 거 있지 않으세요? 그 뭐요? 인디 다큐멘터리에 수상을 해가지고 요새 막. 아 준비를 하고 있진 않고 네. 준비를 했었죠. 네네. 그게 2018년에 한참 김간진님한테 드럼 교육을 받았을 때였잖아요. 저의 준비 과정을 맞습니다. 보셨었잖아요. 네. 그때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정말 음. 감사했어요. 그때 그래서 랩을 음. 공부를 하면서 또 누군가를 디스도 하고 뭐 그런 과정, 성장 서사를 담은 그 얘기를 조금만 좀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최소연 씨가 갑자기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 그쵸? 다큐멘터리가 먼저였죠. 네네. 그래서 독립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 다짐을 했는데 이제 주제가 이제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밀려나는 세입자들의 울분을 이제 담아내는 어떤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근데 그 세입자가 아니지. 뭐지? 건물주의 건물주, 아들이 래퍼죠. 맞아요. 건물주의 아드님이 래퍼셔가지고 네. 최소연 씨가 이 사람을 랩으로 디스를 해야겠다. 네. 이 내쫓기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떤 랩 히어로였죠. 컨셉 그런데 자체가. 마음만 너무 앞서가지고 랩을 잘하는 사람이 예. 랩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랩을 하려고 이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제 리듬과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네 저한테 이제 드럼 레슨을 받으셨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랩도 다른 선생님한테 또 랩 레슨도 받고 네 해서 맞아요. 그 성장서사 끝에 다큐멘터리를 완성을 했고 그죠. 하지만 그게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음, 그 1인 가구 영화제 우수상을 탔습니다, 여러분. 우수상. 네. 랩은 실패했지만 네. 그 영화는 인정받았던. 인정받았던. 정말 많은 걸 하시네요. 뭐 하나 제대로 뭐 다 그래요. 우리 네, 다. 업적을 못 남기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월간 잉여라는 편집, 네. 잉여라는 이제 잡지의 편집장으로서. 네, 그 잡지를 내지 않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사람들이 아직 그 잡지의 편집장으로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18호까지 내고 네네. 휴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엔 그럼 다시 낼 계획이 없으신가요? 18호라는 그 숫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머물게 두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좀 잡지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잡지로 뭔가를 세상에 얘기를 던졌을 때 좀 더 유효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유튜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너무 소리가 작나요? 유튜브 계획 있으세요? 아 근데 사실 원래 뭐 말만 막 계획만 늘어놓고 행동 안 하고 이런 사람이죠 저도. 아 근데 원래 이렇게 계획 이렇게 딱 늘어놨다가 그 중에 한 몇 개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 걸려가지고 뭐 근데 간지님 유튜브 하세요? 전 안 해요. 유튜브 하는 사람 저 너무 존경해요. 왜요? 너무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유튜브 맞아요. 하려면. 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진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진짜 낱낱이 보여지잖아요. 뭐 오늘은 제가 뭐 이거 커피를 한번 마셔볼 건데요. 이러면서 하면은 그 커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랑 이런 거 다 보이는데. 인간 실격으로는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간 실격은 이제 딱 이렇게 같이 만나가지고 그 시간 동안만 이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제가 말하는 유튜브는 약간 그런 거예요. 브이로그. 그거 진짜 힘들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채팅방에서 네. 찾아오신 분들은 약간 김간지님이 그런 걸 해주시기 바라는 목마른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어떠시대요? 저의 브이로그. 네. 여러분들 저의 브이로그 보고 싶으세요? 지금 뭐 일단 그럼 뭐 이렇게 여기서 던지면은- 별풍선 이런 것도 쏠 수 있나요? 아니 전혀 안 그래요? 돼. 별풍선 쏘면 제가 이렇게 안 하죠.
더 자극적으로 먼저 뭐 공룡 옷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인간 실격 시작을 시작하고 해가지고 네. 나중에 막 벗을랑 말랑하면서 이렇게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별풍선인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를 안 하시는군요. 그렇게 될까봐 자기 스스로가. 내가 괴물이 될까봐 그럴 수도 있죠. 서현 씨 아직 시작 안 했죠? 네네. 아예 시작 안 했죠? 네네. 그렇게 될까봐 저도. 근데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이 네.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를 좀 시작해볼게요 이랬는데 나중에 후반 동영상 가면 다 막 돌아 있잖아요. 약간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 네, 아니,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도 유튜브 보는데 네. 유튜브 보는데 제가 이제 피아노 영상 좀 보거든요. 저도 이제 네네. 피아노 영상이랑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무슨 뭐냐 리스트랑 뭐 피아노 제일 어려운 노래 5곡 뽑아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알캉의 무슨 뭐 기사 협주곡이니 뭐니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서 와 진짜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좀 스포츠 같은 거 보다가 오늘 틀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네. 되게 야하게 입고 좀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막 자기 그 브이로그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이게 왜 뜨지? 근데 영광으로 막 그런 게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눌렀다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그냥 눌렀는데 처음 시작은 일상 브이로그였어요. 그냥 자기 회사 다니고 뭐 이런 브이로그를 하다가 네. 한 몇 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바뀐 거죠. 또 모든 걸 보셨나 봐요, 그분의. 아니 모든 거 안 보고 그냥 딱 눌러보면은 동영상 이렇게 쫘르르 뜨잖아요. 이렇게 막 20개가 한 페이지에 막 뜨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그 썸네일을 봤더니 썸네일만 보면은 만약에 뭐 그게 뭐 변천사를 서윤이면은 만약에 뭐 서윤 채널 서윤이면은 네. 서윤이의 오늘 하루 뭐 서윤이의 다이어트 뭐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썸네일만 그냥 뭐 멀쩡한 그런 건데 갑자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썸네일을 이렇게 올려 보면은 근데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네네. 네. 진짜예요. 네. 제 유튜브 채널 공개합니다 지금 제가 본 동영상 공개합니다. 네, 빨간색 줄 그거 보면은 그죠 가는 빨간 거 줄 알죠? 있잖아요. 그거 네. 중간에 분명히 끊겨 있어요. 그래서 하실 거예요 유튜브? 안 하고 있고 저도 요새 피아노 되게 관심 가지고 있어요. 취미 생활 시작했습니다. 드럼 그죠. 선생님한테 안 배운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피아노 시작하면서 네. 그렇게 됐죠. 피아노가 그렇게 좋아요? 취미 시작했어요. 취미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밥 굶는다는데 그 저기 뭐냐 현대무용도 오늘 하고 오시고 다들 이런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네. 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다들 마스크 쓰고 했습니다. 다들 사회적 아. 거리두기를 하고 되게 넓은 무용홀에서 음. 거리두기 하고 손도 소독하고 근데 무용을 그 하고 각자 고독하게 하다가 여기 왔어요. 15명 이상만 안 모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도 8명이었어요. 그 뭐 근데 지금 우리 이런 방향을 갈 방향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지금 서론인데 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직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이. 다들 알고 계세요. 이 정도면은 확실히 소윤 씨가 뭔지 다 알고 있고 저 요새 경향신문에 4주에 한 번씩 글 쓰고 있고요. 그런 거 홍보를 좀 해주세요. 네, 경향신문에 4주에 한 번, 그리고 연극인이라는 웹진에도 네. 네, 칼럼을 쓰고 있고 네. 또 월간 참여사회라는 곳에 영화 리뷰, 네, 다양성 영화에 대해 영화 리뷰도 네,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다양성 영화 같은 거를 도서관에서 좀 상영회 같은 거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도 왔었는데 모든 것이 지금 다 지금은 아직 캔슬 미뤄지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다양성 영화는 좀 뭐죠?
그런 거는 제가 만든 그런 영화들인 거죠. 뭐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작은 규모로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던 그랬던 이유는 굉장히 적은 자본으로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 캐스팅이 되지 않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사실 되게 매력을 느끼지 선뜻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영화지만 사실 보면은 나름의 재미가 있거나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인디 영화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다양성? 거죠. 다양성. 괜찮네요. 제 영화 안 보셨죠? 나름 재밌는데. 망치? 윤덕원 씨 보셨는데 제 영화 저 보고 재밌었죠? 싶어요. 윤덕원 씨. 저 보고 싶어요. 그거 어디서 봐야 돼요? 이미 나중에 상영회 하면은 상영이 놀러 오세요. 언제 하는데요, 도대체? 언젠가 하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저한테 상영회 딱 한 번 두 번이나 제가 했잖아요. 아니 저한테 이제 연락 왔던 거 한 번이었는데 그때 딱 이제 안 맞았죠 시간이. 두 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요? 한 번이었을 거예요. 3번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상영회도 잘 안 하잖아요. 한 이제까지 6번은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꽤 했네. 저 술탄 다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죠. 네, 제가 그 감상평도 맞아요, 200자로 맞아요. 보냈잖아요. 카톡으로.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이주호 씨 좋은 영화 만드셨습니다. 맞죠, 이주호 씨? 네, 이조보다도 이제 제가 다 했죠. 정말 신스틸러시더라고요. 신스틸러로서 어쨌든 인디 다큐로서도 이제 저희가 또 그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공 사장님의 애환에 정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칼럼도 이제 한겨레 쓰신다고요? 경향이라고. 아 경향.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지금 와가지고 네, 그 너무 가지가지하다 다양성, 보니까 뭐, 좀 그럴 수 있죠. 또 다른 거 뭐 하세요? 요새? 네? 또 다른 거. 요새 그래서 영화 보고 책 읽고 생각하고 피아노 치고 춤추고. 진짜 많이 하시네요. 진짜 하루가 너무 신나겠어요.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신나고 유튜브 보고. 너무 즐겁고 막 아니 세상 걱정하고 네. 지구 걱정하고 지구 걱정도 했다가 네, 기후 위기 걱정하고 글도 쓰고 코로나19 사태 네, 걱정하고 또 피아노. 지금 자영업자들 걱정하고 네. 임대료 때문에 어떡하나 이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금 위축되면서 휴직하고 일자리 잃는 사람들 어떡하나 걱정하고 그러고 있죠. 고용보험 지금 안 든 사람들 비정규직들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죠. 걱정도 많으시고 네, 세상에 걱정들을 짊어지며 그렇지만 즐겁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네, 즐겁게 하루하루 즐겁게. 네, 마음은 걱정을 하지만 네. 몸은 즐겁게 춤을 추니까 네, 걱정이 이렇게 많지만 네. 춤도 추고 걱정을 이렇게 피아노도 하고 아무튼 저희 서론이 되게 길어졌지만 인간 바닥에 실격을 길었네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최근화를 들었는데 음. 볼륨을 최대로 높여도 굉장히 소리가 작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이것도 굉장히 소리가 작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게 제가 말할게요. 이거 또 키울 수 있어요 소리를. 볼륨을. 제 소리도 작았어요? 네, 둘 다 소리가 굉장히 아, 작았어요. 진짜? 근데 음악 볼륨은 조금 더 괜찮았어요. 근데 네, 이 마이크가 작더라고요. 이 방향이 좀 중요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인간 실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딱 여기까지고. 네, 근데 되게 진지하더라고요. 그분 게스트를 타는 거였나요? 게스트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 최근이면 혹시 최고은 씨? 아, 아니었다. 죄송해요. 아니요? 문상훈 씨? 네, 그거. 문상훈 진지했어요? 되게 진지했던 것 같아요. 문상훈 코미디언인데? 그래서 이 방송 네. 되게 이런 방송인가 싶어서. 좀 웃겼는데 저는 되게 그렇구나. 어쨌든 이제 문상훈 씨 사실 잘 안 들려가지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기의 어떤 옛날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 건데 그 종이 좀 주실 수 있나요? 별로 쓸만한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최서윤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최서윤이 되었는가를 같이 되짚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파일러. 그죠? 프로파일러. 저 옛날부터 이런 거 좀 듣는 걸 좀 좋아했거든요. 뭐 왜 최서윤이 됐는지
맞아. 드럼 레슨 할 때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드럼 그래요? 한 30분 치고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게 또 말하면 제가 무슨 그 말만 해가지고 레슨 넘기는 죄송합니다. 선생님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거의 1년 제가 레슨 들었잖아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랬나? 1년이나 들었어요? 저의 제일 그 드럼 레슨 좀 좋았다고 좀 강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디테일하게. 정말 기초부터 네. 고급까지 모든 레슨생들의 어떤 그 실력에 맞춰서 밀착되어 필요한 부분을 친근하면서도 전문성 있는 아 너무 약반 느낌인데 아예 메리트가 없어요. 제가 봤을 그러면서도 힐링도 해주는. 때. 힐링도 해줘요. 네네. 그 제가 힐링을 좀 해줬어요. 네네. 되게 뭔가 상담도 잘해주고 음. 그래서 오늘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저 오늘 좀 상담 톤으로 갈까요? 네네. 네. 어쨌든 이름 이 사람은 최소연. 인생을 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음. 최소연 씨. 마포구에서 살고 있고요. 태어난 곳 서울. 취미는 피아노 치기, 특기는 빡치게 하기. 빡치게 하기. 이게 뭐 나중에 이건 좀 얘기를 하고 게스트 사상 최초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벌 없는 사회 출신 학교와 학번을 밝히지 않습니다. 유치원 정도는 밝힐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다 지연 이런 학연. 지연, 학연 지연을 너무 이제 기피하기 때문에 거부한다. 그러면은 서윤 씨가 살았던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유치원은 얘기 안 하고라도 들을 수는 있겠죠 저희가. 근데 기억이 사실 잘 안 나긴 해요. 음. 음. 최세윤은 태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냥 유년 시절에. 조용했던 아이, 억울한 게 많았던 아이. 제가 엄마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처음부터 되게 좀- 자극적으로 나오네. 부친이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부친 그러니까 네. 아버님이 싫어하세요? 부친이 이런 네. 얘기 뭐 가정사 별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죠. 음. 근데 사실 부친이랑 모친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네.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제 초반에는 별거를 했고 저는 네. 근데 모친이랑 좀 사는 시기였죠. 네. 어렸을 때. 네. 근데 집구석에 잘 안 했으니까 모친이 네. 집에 계속 있고 그런데 어릴 때는 사실 모친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많죠. 근데 없으니까 집구석에 그 그러니까 약간 혼자 어느 정도쯤이에요? 뭐 초등학생? 그 기억이 있었 그쵸 유치원 초등학교생 때 거의 계속 음. 잘 없었고 뭐 그 봉사활동 같은 거 어머니들이 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도 막 안 오고 막 숙제 같은 것도 엄마가 도와줘야 된다는데 내가 혼자 해가야 되니까 퀄리티 차이가 너무 네.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퀄리티 차이 난다고 막 이렇게 망신을 뭐라고 해요, 주고 그걸?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어. 뛰쳐 나가고 아 근데 진짜. 그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망신을 주냐고 할 수 이렇게 말을 있는데. 할 수 있지. 근데 하지만 그때 그냥 하염없는 눈물만 흘리는 네.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게 이제 좀 많이 네, 한이 되었어요. 아픔으로 남아 있었겠네요. 어떤 네, 지금 그래서 억울한 거를 못 참는 사람이 못 참는 네, 억울한 거 못 어. 참아가지고 막 이렇게 급발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안 억울한데도 억울할 때 있죠. 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옛날엔 좀 네, 그랬는데. 네. 이건 분명히 이거 억울이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급발진 이렇게 아니 지금 피아노 치면서 뭐 피아노 피아노와 피아노 무용 만물설. 덕에, 네, 무용과 피아노 덕에 네. 그거 원래- 많은 짐들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릴 때 모친이 자주 없어가지고 네. 외로우면서 이제 좀 많은 어떤 부재감이 있었겠네요. 그쵸. 책을 그래서 많이 읽었어요. 아 진짜요?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구석 좋아하고 네. 눈 나빠졌어요 그때 되게 구석에서 이렇게 책 읽고. 원래 눈 나쁜 사람들 핑계가 다 책. 저도 눈 왜 나쁜지 알죠. 왜요? 책을 많이 봐가지고 못 믿으세요? 아니요 믿습니다. 그랬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책 뭐예요? 따개비 한문수거. 또
감동적인 한 줄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 안 하고 사실 저 어릴 때 네네. 학습 만화를 진짜 좋아했어요. 뭐 물론 이원복 씨 이런 먼 나라 윤나라 저 찌찌뽕. 먼 나라 윤나라 거의 한 50번씩 봤어요. 오. 아시죠? 그 프랑스에서는 무조건 3번 거절해야 되고 저녁 식사 초대할 때 오. 이원복의 먼 나라 윤나라에 따르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할 때 2번 정도에 승낙하면은 뒤에서 욕을 되게 많이 못 배운 놈이라고. 오. 쟤는 저런 되게 거를 절박한가 봐 쟤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의상 3번 정도 거절했다가 3번째는 진짜로 가서 저녁을 먹어주고 그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전 그거 알았습니다. 생선을 먹을 때는 화이트 와인이고 고기를 먹을 때는 레드 와인이다. 프랑스에서 그건 만약에 저도 아는데. 프랑스에서 만약에 그거를 어기면은 또 욕 먹어요. 그거 근데 너무 그것도 꼰대 아니에요? 와인 꼰대네. 약간, 완전 약간 그래도 맛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제 거의 뭐 프랑스는 이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잘못된 잘못된 그게 생기죠. 프랑스 이제. 친구에게 배웠던 거를 학습을 한 거를 실전 써볼 기회가 있었나요? 아니요. 안타깝네. 그 프랑스 사람을 실제로 본 적도 있는데 3번까지 아니 초대를 못 받았어요. 일단 초대를 일단 안 해줬고 단 한 번도. 한 번도 초대를 일단 안 해줬고 일단은 그리고 프랑스 친구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같이 밴드를 잠깐 했었는데 저한테 관심이 없었고 비즈니스 관계였군요. 그 한국 여자한테 유난히 친절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것도 너무 스테레오타입이다. 내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내가 프랑스 사람은 다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프랑스 그 사람은 그랬다. 사람 좋죠. 프랑스 사람 최고예요. 프랑스 사람은 제가 지금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 무슨 얘기하다 여기 갔지? 먼 나라 윤나라. 먼 나라 윤나라 눈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눈 얘기하다가 네. 그래서 책 얘기하다가 책 책을 많이 읽었다. 많이 얘기하다가. 읽었으니까 네. 공부를 좀 잘하셨겠네요. 뭐 국어 언어 영역 이런 거는 괜찮았죠. 수리는 수학은 좀 바보였죠. 바보고 그 숫자를 보면 화가 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왜 또 화가 나요 그게? 그냥 국어의 언어를 보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술술 읽히고 네. 거기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음표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게 익히고 느껴지는 게 있고 이렇지만 숫자를 볼 때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그냥 화가 날 뿐 아닌가요? 그 기호들을 볼 때? 음표랑 숫자랑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쵸. 음악은 거의 수학이랑 완전 그러면 너무 화 안 밀접한. 나요? 저는 숫자를 볼 때? 저는 숫자를 볼 때 화는 안 나는데 저는 아직도 뺄셈을 할 때 손가락으로 합니다.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13 빼기 8이면 3, 4, 5, 6, 7, 8 해서 5 이렇게 하는 게 장사 안 하시면 되지 뭐. 아니, 장사 안 하죠. 이게 버릇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저 근데 곱셈, 뭐 나눗셈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뺄셈만 좀 어려워요. 중고나라에서 거래해서 직거래 같은 거 안 하시죠? 약간 호구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새 것만 사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수액 아니, 있네요. 중고나라 쓰고 싶은데 그 앞에서 이거 하면 호구 잡힐까 봐.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중고나라 이제 할 거예요. 저도 요새 뭐 당근 마켓 그거 되게 이슈잖아요. 다 팔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좀 부수입을 부수입까지는 아닌데 제가 좀 너무 저 약간 좀 호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못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뭐 하나 있으면은 되게 오래 쓰고 괜히 집에다가 냅두는 스타일인데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버릴 겁니다. 그렇게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올해의 결심인가요? 올해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항상 오래된 생각이에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 생각 몇 년째 거의 한 진짜 해오셨죠? 3, 4년? 아직도 어플을 안 깔았어요. 저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러지 않나? 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잘 사고 파세요 중고 거래? 저도 잘 못하고 전 그냥 버리는 편이고 누구 주거나 버리거나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번거로워하는 편이고 사실 저의 그 물건을 제가 썼다는 걸 누가 알고 있는 걸 싫어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를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걸? 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싫어. 내가 내 물건이었다는 걸 누가 아는 사람이 그 물건을 쓰는 걸 싫어요. 그래도 약간 좀 되게 집착과 어떤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닌가?
그렇지 내가 갖지 못한다면 부셔버리겠어. 약간 그런 거. 무섭네요. 이게 왜걔 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게 아니라 네네. 유년 시절에 어쨌든 네네. 수리는 이제 못했다. 수학 그러네요. 쪽은 못하고 언어 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영역은 잘했습니다. 사회 영역들. 사탐 영역. 그 저거 혹시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어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성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학벌 없는 사회를 하시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뭐 학교 갔습니다. 근데 대학교까지 대학을 갔나 안 갔나를 또 말하는 것도 학벌 없는 사회를 아니 밝히는데 저 지금 대학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네, 초등학생 선생님들한테 때. 뭐 혼나 이렇게 무시당하진 않았습니다. 그거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과 교육 관계도 좀 좋았나요? 왜냐면은 그 부모님이 이제 자주 안 계시고 좀 결핍 있으면은 애착을 좀 친구들을 쪽으로 돌 때도 있잖아요. 좀 불량하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러진 불량하진 않았어요. 약간 귀찮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쨌든 여기에도 내 인생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시기는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이혼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네. 가슴이 너무 계속 무거워지고 있어요. 계속 결국은 별거 끝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네. 다행이죠. 근데 그럴 바에 하셔야죠 이혼. 중고등학생 때. 네. 근데 방송 나가서도 말하는 대로 JTBC 때 이미 얘기를 한 거여가지고. 그래요? 네네. 더 근데 얘기해도 되잖아요. 얘기해도 되겠죠. 근데 네. 그때 부친이 약간 책에도 썼거든요. 다 했네. 불만의 그러면 다 품격이라는 했네. 책에 제가 썼었는데 그래서 부친한테 제가 사인을 해서 책을 드렸었어요. 음. 근데 되게 화를 내서 한 몇 개월 서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럼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이번에 또 얘기했다가 또 그래서 좀 부친한테 뭐 이렇게 나쁜 뜻은 없다고 말하고 싶네요. 지금 이런 거 우리 쿨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쿨하니까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뭐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부친 이름도 모르고 뭐 얼굴도 모르고 그거 괜찮지 않을까? 뭐. 자주 좀 안 보시죠? 부모님 1년에 3번 정도? 1년에 세 번 정도. 그럼 뭐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더 딥하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부친이랑. 그래요? 근데 이미 중고등학생 때 이혼을 하신 거면은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한 20년 넘게. 네? 그랬나? 20년 정도 되죠. 그렇구나. 네. 저랑 동갑이시잖아요. 거의 뭐 아닌가? 동갑은 아니지만 비슷해요? 네. 나이도 안 썼네요. 생년월일도. 네. 비밀이 많네요. 사생활. 네. 사생활. 맞아요. 사생활은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고등학생 나이에 따른 위계도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저 몇 살인지 아세요? 네네. 본인은 공개하셨더라고요. 네? 본인은 나이를 공개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를 알게 되는 순간 제가 굉장히 불쾌해요. 그쵸. 네, 제 나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쾌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제가 안 물어봤었거든요. 알려주세요. 근데 왜 안 물어봤는데 알게 하셨죠? 제가요? 네, 불쾌하네요. 그거는 나이라는 걸 만든 이 사회 시스템 정말 자체가 불쾌하네요. 이 정말 사회가. 불쾌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잠깐 계속 방황하는데 네네. 청취자들이 화가 날까봐. 청취자들이 윤덕원 씨가 네. 베이스 트랩 필요하냐고 줘라. 네. 그 20대 전까지는 그러면은 그냥 빡치는 어떤 인생의 연속이었나요? 그냥 뭐 자기 생각만큼 뭐 억울해하고 계속. 갑갑함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언어를 되게 뭔지 모르면서 감정이 되게 차 있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감정이 쌓여 있어서 제대로 표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을. 그래서 그 갑갑한 감정을
않고 억눌린 채로 그리고 그 학교라는 공간도 굉장히 갑갑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 되게 개근 정근 할 정도로 나름의 성실한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래요? 그렇게 지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냈었죠. 그때는 뭐 특히 취미나 어떤 좋아하는 그런 게 없었나요? 혹시 네, 중고등학생 때는? 그냥 책 읽고 그냥 책 읽고. 친구들 그냥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었어요. 그냥 다들 뭐 대학 가면은 그때는 뭐가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환상을 학생들한테 네네. 심어주잖아요. 네. 그냥 저도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중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뭔가 소연 씨가 나도 이제 대학 가가지고 그냥 보통이라는 것도 좀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그냥 과반수의 어떤 대학생들처럼 지내면서 뭐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꿈꾸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연하지만 그 광고 이런 산업 같은 게 그때 되게 음. 근사해 보였던 네네. 시기여가지고 그런 광고 같은 거 만들면서 그런 거 해볼까 뭐 약간 그런 이런 해볼까? 느낌. 막 이런 막연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노선을 완전히 거부하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좀 반감을 좀 갖고 있게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소연 씨한테. 그게 언제쯤일까요? 아마 20대? 네, 그게 유럽에 좀 오래 있어 여행 겸 좀 어학원도 다니고 음. 뭐 이랬었는데 네. 그때 좀 한국 사회랑 다른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음. 그냥 사회마다 다른 시스템도 있고 문화가 있고 근데 그렇게 다른 시스템과 문화가 생기게 된 역사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그런 다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또 의지로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한국 사회에 좀 더 나은 문화나 좀 시스템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갑갑했던 이유가 뭔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억울하고 갑갑한 사람들이 음. 나 말고도 많은 것 같은데 네. 뭔가 그런 게 좀 더 나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유럽을 그럼 몇 살쯤 갔다 오신 거예요? 20대 초중반? 20대 초중반에 네. 다짜고짜? 그냥 네네. 그냥 되게 헛바람 들어서 헛바람 들어서? 원래 네. 원래 좀 주변에 다들 가고 이러니까 부럽고 막 대학생들 유럽 여행들 많이들 가고 이러니까 대학생을 교환 해보 학생이랑 유럽 네. 여행 이런 거 대학생들 가니까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런 대학생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학생이요? 네. 대학생을 해봤네요 또. 해봤어요? 네네. 아 이런 걸 말해버렸네. 대학생을 네. 해보려는 거. 근데 어쨌든 그걸 하면서 여기도 써 환경을 있어요. 밝히는 유럽 갔다 오면 똑똑해질 줄 알고 유럽으로 떠났는데 네네. 20대에 네.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알바도 하고 어. 그 부친이 좀 네. 반쯤 주고 제가 반쯤 보태고 했어요. 몇 개월 정도 갔다 오셨죠? 막 6개월 6개월? 좀 넘게. 6개월 좀 넘게? 네. 유럽을 돌아다녀 보니까 네. 한국은 그리고 굉장히 극도의 빈곤을 또한 경험도 했고 거기서. 유럽에서 네. 굉장히 인종차별 당하고 음. 막 이러니까 서럽고 네. 막 이래서 차별 이런 거에 대한 또 안 그래도 억울한 거 싫어하는 네. 사람인데 차별에 대해서 또 되게 국제적 억울함을 갖고 왔네요. 되게 네. 차별에 대한 이런 인식이 또 굉장히 더 높아지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것들을 다 바꿔버리겠다. 다 깨부셔버리겠다. 그리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나 후였나 하여튼 그 전후여가지고 네. 그게 근데 약간 막 한국에 돌아온 사람이 보기에 좀 약간 이상해 보이는 것이 또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좀 너무 싫었어요. 아, 혹시 아니 말하면 안 되나요? 왜죠? 왜? 아 이명박 아니, 뭐, 대통령 너무 그 당시에 이미 밝혀진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밝혀진 비리가 지금 이미 막 되게 막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이미 얘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4대강 그리고 4대강 얘기도 그때 네. 이미 되게 반대하는 목소리 많았고 근데 되게 높은 지지율로 되는 게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좀 딥한 얘기네요. 그거는. 너무 갑자기 이런 아니 얘기 그게 음악 방송에서 아니 음악 방송이어서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싫을 수도 있죠. 뭐 네. 취향이니까 취향 정치는 취향이다. 취향이니까 제 취향은 아니셔가지고 네, 뭐 블랙 아메리카노나 카페라테냐 그런 차이겠죠. 네네. 네, 아무튼 정말 쓴 맛이더라고요. 그거는. 들어오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너무 싫었다. 유럽에서 많은 거를 깨닫고 왔네요.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한 게 뭔가요? 언론사 입사 준비를 아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 딱 공부를. 돌아오시자마자 네네. 그 언론사도 이제 좀 약간 반대되는 쪽이겠네요. 어떤 정권을 규탄시키려는 그쪽으로 이제 네네. 좀 준비를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데가. 그땐 네. 또 많이 없었죠. 네네. 그죠? 그 당시에는 거기에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됐나요? 안 됐죠. 안 됐어요? 2년 정도 대학교 때 약간 슬슬 대학을 좀 더 다녔고 슬슬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네. 졸업하고 이제 2년 정도를 더 준비를 했는데 네. 안 됐죠. 계속 2년 졸업을 했는데 안 되고. 근데 토익 졸업을 하셨네요? 그쵸. 네. 그래서 대졸자네. 이렇게 대졸자네. 다 밝혀져. 대졸이네. 토익 시험을 봤는데 네. 토익이 2년이면 만기되거든요. 네. 근데 빡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나요? 이것도 욕인가요? 빡치는. 괜찮습니다. 아, 빡친다는 건. 진짜 2년 토익 시험 만료되는 순간 뭔가 너무 빡쳐가지고 이제 못 해먹겠다 싶었습니다. 토익을 아니 언론사 입사 준비. 언론사 입사 준비를. 네, 2년이란 시기가 저에게 이제 언론사 것 커트라인 몇 점이에요 토익? 한 900 넘어야 근데 되나요? 지금은 그럴 것 같은데 그때는 한 800 중후반에서 900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전 태어나서 딱 한 번 봤는데 토익을 고등학생 때. 토익 보죠 그때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 400점인가 맞았어요. 그때 생각했죠. 영어는 내 갈 길이 아닌가 보다.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봤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하나도 안 했는데. 1000점 만점인데? 1000점 만점에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랬으면. 그런가? 아무튼 그 토익 때문에 언론사는 접었지만 어쨌든 사람이 먹고 살긴 해야 되잖아요. 소연 씨가. 그럼 먹고 살려는 어떤 과정에서 뭘 알바는 계속 하고 있었죠. 알바는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 혹시 무슨 알바를 하셨나요? 저 알바 되게 많이 해보셨죠? 이것저것 하긴 했죠. 네. 뭐 그 일식 주점 알바 이런 것도 했었고 PC방 알바 이런 것도 했었는데 네. 건강을 해쳐서 호흡기 질환 걸렸습니다. 아 진짜요? PC방 알바 진짜 극한 직업입니다. 그 호흡기 질환을 걸려가지고 하지만 산재 이런 거는 절대 당연히 산재는 없었죠. 아니고 절대 저기 하지 못했죠. 4대 보험도 가입 안 시켜주잖아요. 안 시켜줬죠. PC방 아르바이트는. 그러니까. 그 당시면은 뭐 2000년대 초반일 텐데 근데 시급은 괜찮았거든요. PC방 알바가. 그때는 아마 안에서 담배를 피웠을걸요? 그랬던 것 같아요. 분리는 되어 있었긴 했는데 흡연석, 비흡연석이 있고 요즘은 PC방 안에서 담배를 못 펴요. 흡연 부스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안은 약간 거기 안은 거의 그 화생방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가스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죠. 거기 안에 시설은 나름 하이테크인가요? 굉장히 좋은 시설로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예, 필터라든가. 덕트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아니요, 그런 거 없죠. 그냥 환풍기 몇 개 돌리는 거고 그 환풍기가 계속 돌아가면 거기에 니코틴이라는 게 다 껴가지고 되게 검은 싫다. 진짜 싫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했고 입시학원에서 뭐 조교 알바 이런 거 하고 이런저런 알바 했죠. 근데 여튼 알바는 계속 했었고 그러면서 계속 공부 준비하고 그러다가 그냥 월간 잉여 잡지를 만들었죠.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때가 힐링 담론이 되게 창궐했을 때여가지고 그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을 흔들려야 뭐 어른이 된다. 근데 그분은 정작 똑같은 저자네요. 몇 번만 흔들려도 굉장히 급발진하셨던 그분 있잖아요. 그 오늘 힙합
그 근성이 남아 있으셔가지고 어떤 디스가 계속 나오시는데 아 그분이 근데 사실 저에게 되게 어떻게 보면 멘토네요. 저에게 뭔가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행동으로 행동하도록 만드신 그쵸. 분이니까. 그분이 어떤 그 힐링 담론이 딱 나와 주는 바람에 이제 거기에 반발 작용으로 또 다른 새로운 창작자들이 나오게 된 거니까. 맞아요. 예. 어떤 상징이었잖아요. 거대한 상징이었고 그 상징이 주는 영감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감으로서 행동으로 나서고 싶어졌었던 저는 솔직히 거니까. 근데 그 책 읽었을 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읽었을 때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이게 그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웃기려고 이 사람 진짜 웃기다. 이 사람 약간 천재다. 약간 이런 느낌. 어떤 점이 그렇게 깔깔 그 포인트였어요? 이제 서론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실패를 막 나는 막 낙담했었고 여기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자신이 없다고 그게 생각했었고 너무 귀여웠구나. 아니에요. 막 약간. 이렇게 정말로 막 서론이 거의 막 어두운 하늘에서 이렇게 천둥 번개 두두둥 치면서 막 한 남자가 이 샷건 들고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생각이 났는데 나는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다. 그래서 이제 유학 뿅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진짜 개그를 안다. 이 사람 이렇게 웅장하게 풀어낸 다음에 마지막에 독자들의 뒤통수를 땅 때려가지고 속았지 이런 그거를 또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막 속았지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은근슬쩍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괜찮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유머로서는 구성이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방송이어서. 근데 그분 사실 상처 되게 많이 너무 근데 많은 명예와 인기와 한 시대의 상징이 돼버려서 사실 좀 과하게 디스를 많이 받은 것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디스를 다 그 사람한테 가버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시대의 것인데 사실 근데 한 사람에게 간 제일 거잖아요, 성공한 개인에게. 책이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근데 또 저는 요새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제일 성공하고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를 많이 얻은 사람은 욕을 먹어도 되나? 꿀 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항상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농담 중에 하나가 뭐 스티비 원더를 어떤 신체를 갖고 놀린 사람이 있는데 이제 미국 개그거든요. 그렇게 놀리는데 다른 사람이 너 그렇게 놀리면 안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스티비 원더는 나보다도 1000배 더 위대한 사람이니까 좀 놀려도 돼. 뭐 약간 이제 이거 놀리면 다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아무도 놀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스티비 원더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스티비 원더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스티비 원더가 웃었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비 원더가 듣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무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것조차도 가해를 한 거잖아요. 자 스티비 내 말 들어봐 이런 농담이 있는데 이거 듣고 평가 좀 해줘 이런다면은 스티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뭐 어떡해요. 그거는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상처를 입을 여지가 있는 농담을 어렵네요. 그건 좀 어렵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청춘 때문에 많은 청춘들이 화가 났지만 근데 진짜 까마득한 옛날이네요.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될 수도 있는 그 시기인 것 10년이나 같아요. 됐어요? 곧 이제 반올림 하면 이제 진짜로? 2012년이거든요. 이때가 2011년, 2012년 그래요? 이때가 한창 때였거든요. 힐링담요. 지금 너무 까마득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금 한참 20대들은 힐링 담론이라는 게 있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CR도 안 먹힐 것 같은데 힐링 담론이 정말 까마득한 얘기일 것 힐링 같아. 담론 요새 그거죠. 그런 게 있었어라고 놀랄 것 같아. 병맛 이모티콘 같은 그런 느낌으로 CR도 안 먹힐 것 같아, 20대들한테는 지금. 예. 요즘 20대 젊은 친구들이 그 장미꽃 보내면서
뭐 껄껄 요즘 내 동년배들 네, 이런 거 동년배들은 다 이거 듣는다 이런 것처럼 네, 30대들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밈이 된 것 같은데 네, 아프니까 30대들이 20대 때는 힐링 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힐링 담론 여러분들 그 되게 건강한 거니까 유기농 같은 유기농 같은 책이니까 다들 그 네, 꼭 근데 하여튼 요즘에는 씨알도 안 먹힐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요즘 담론은 뭐예요?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없을 거. 다들 약간 다 안 될 거라는 거 알지 않나요? 그런 게 힐링이 어떻게 뭐 다 요즘- 망했다 이런 거 다 요즘- 인식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망했고 요즘 담론은 그거지 않을까요? 그 돈이 최고 이런 거. 돈 최고 물질 맞는 유튜브 최고. 유튜브 최고 구독과 좋아요 최고. 자극의 끝 알림 약간 해주세요. 알람 알림 설정 해주세요. 좆댓구 아시죠? 네. 좋아요 댓글 글 구독. 네. 김성애 주식백과 보시는군요. 김성애 지식백과 네 봅니다. 저도 김성애 봅니다. 씨 한번 초대하세요. 아니 제가 아예 인간실격에. 연도 없고 전 팬이죠 그냥 제가 겜돌이로서 예. 저도 그분 좀 팬이에요. 갑자기 왜? 봐요 그분 거 텐션 너무 높으시고 말 되게 네. 잘하시잖아요. 그 네. 지식도 엄청 대단하시잖아요. 많이 배웁니다. 그분은 차이나는 클래스 안 나오시나요? 아 그러게 게임에 대해서 한번 그 가르쳐주시면 항상 알겠어요. 그 JTBC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게임 약간 너무 등한시하는 게 있어요. 그런가? 네, 아무도 그 게임에 대한 저는 게임이 항상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수저 게임을 만든 자로서 그것에 공감합니다. 그 옛날에 게임을 만드셨죠? 저는 게임 디자이너죠. 테이블 게임. 그쵸. 그 부루마블처럼 TRPG. 네 TRPG 수저 게임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정말 가지가지했네요. 진짜 다 했네요. 근데 그게 또 사회에 반기를 드는 도구로서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를 제가 싫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결국에는 그 게임의 내용이 수저를 일단 선택해가지고 뭘 하는 건가요? 그게 랜덤하게 플레이어들이 뒤집혀진 카드를 선택을 해서 각자 부여된 신분으로 게임을 임해요. 그래서 금수저와 흑수저로 선택이 돼요. 네. 그래서 금수저는 이제 자기의 자산을 늘리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고 흑수저는 일단 생존만 해도 이기는 근데 두 가지 조건이에요. 모두가 생존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만이라도 신분 상승을 하거나 그래서 딜레마를 주는 그런 조건이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법안을 등록을 하면서 턴을 진행시켜 나가는 게임이고 뭐 랜덤 카드가 있고 뭐 법안을 등록하고 뭐 이런 게임입니다. 그 그래서 뭐 부동산과 어떤 칩과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등록금 이슈 뭐 학벌 차별 이슈 임대료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고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공공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공임대. 이런 얘기였죠. 많이 팔았나요? 제가 만든 것은 다 소진됐죠. 가내수공업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약이 못 만들었습니다. 계약이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만들었죠. 제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업체들이랑 같이 그런 계약을 제의가 해서? 왔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귀찮아지는 걸 싫어해서 처음 만든 거까지만 했죠. 그럼 얼마나 팔린 거예요? 한 20개? 200? 200 몇 개? 200 한 50개 정도 만들었고 많은 걸 하셨네요. 정말. 정말 힘들었죠. 그 가내수공업으로 다 만들었고 아무튼 저 여기서부터 음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힘들죠. 아니요 커피를 마셨더니 화장실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음악을 좀 듣고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음악 추천을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 2악장. 비창 제가 요즘 2악장. 연습하는 피아노입니다. 그리고 얘가 요새 이거 연습하는구나. 원타임의 원러브. 아 이건 무슨 맥락이죠? 원타임은? 이거 제가 한참 힙합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쵸. 착각했어요. 네, 힙합 매니아셨죠.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아니었다. 나는 그냥 이런 음악 좋아했던 사람이다. 2000년 초반에 이런 쇼미더머니로서 힙합에 뛰어든 사람이 맞죠? 2000년 초반에 원타임 좋아하고 네. 뭐 CBMS 소울 컴퍼니 그때 다이나믹 그렇게 듀오 좋아하진 않으셨죠? 아니에요? 아니요 CBMS 다이나믹 듀오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원타임 좋아했어요.
그리고 소울 컴퍼니 조금 좋아했어요. 이루펀트 시민 음. 그냥 좀 좋아하고 그냥 그 정도였는데 쇼미더머니의 시즌만 되면 잠깐 그 애정이 확 커졌던 것이었어요. 쇼미충이었던 거죠 저는. 그 요즘 힙질이고. 요즘에 어떤 힙합 네, 커뮤니티는 착각했어. 네. 대부분 다 사상 검증을 해야 돼요. 어. 당신이 쇼미 중인지 시즌- 아닌지를 마치 코로나19 네, 체험 그래서 검증하듯. 쇼미더머니 안 나온 제일 좋아하는 힙합 아티스트 얘기를 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 대부분은 이제 원타임 테디. 아니죠. 이센스를 얘기해서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센스를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또 이센스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라고 어니듀케이티드 키드. 그것도 좋은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딱 그렇게 하면은 통과하실 수 있어요. 원타임은 아 웨힙도 괜찮나요? 웨이브는 너무 웨이브 오케이인데 너무 오케이입니까? 웨이브는 진짜 뭐 그냥 얘기하면 바로 그냥 오 힙합 잘하는데 아 웨입 들으면은 네. 쇼미충 아닙니까? 요즘 웨이브 뭐 듣고 계시나요? 웨이비요? 죄송합니다. 우텐클랜 나스 이런 우텐클 났으면은 죄송합니다. 통가긴 한데 좀 너무 올드해가지고 예, 너무 네. 올드해서 좀 비웃음 당할 수 있죠. 오 화석 오우 쉣 이거 욕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희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B창 이 악장 2악장 누가 친 건가요? 멜론이요. 멜론이 친 누가 친 건지는 안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베토벤의 소나타 B창과 원타임의 원러브 듣고 다시 찾아올게요.
넌 어느 추운 겨울날 무너질 듯이 외롭고 너무도 힘겨운 날 하얀 미소로 내게 다가와 따스히 감싸줘서 날아갈 듯이 행복해진 나 마치 어제처럼 기억이 나 그때 나 내 자신에게 수없이도 수백 번이고 되새기며 말을 했어 아름다운 널 후회하지 않게 하기로 비록 세상이 그댈 힘들게 하더라도 모든 게 뜻대로 가지 않다 하더라도 소중한 그대여 절대 잊지 마오 여기 나 언제나 그대 것이다오 이제 너의 그 눈물가 누며 따스하게 너를 감싸 안을게 내게 줄게 모든 걸 다 버려 너를 위해 준비한 사랑 너의 맑은 눈에 비친 내 행복한 모습이 아련하게 보일 때 기쁜 내 마음만 구석 난내 존재감을 느끼네 그 느낌이 내게 무엇보다 소중해 메마른 내게 비가 되어주고 어둠에 빠진 내게 밝은 빛이 되어주고 지친 내게 웃음이 되어주고 그 안에 내 사랑은 커져만 가고 가만히 두 눈을 감고 그대 떠올려봐 내가 나만의 것이라는 그 생각에 이 모든 게 행복하게 보이기만 해 사랑해 저 높은 하늘 아래 이제 너의 그 눈물가 누며 따스하게 너를 감싸 안을게 내게 줄게 모든 걸 다 버려 너를 위해 준비한 사랑은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세상 모든 게 변한다 해도 간직할게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세상 모든 게 변한다 해도 간직할게 한순간 내 모습마저도 너란 걸 알고 있니 You know it 너 하나뿐이야 You are the love of my life yeah. 이제 너의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따스하게 모든 게 변한다 해도 간직할게 내게 줄게 영원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위해 모든 게 변한다 해도 간직할게 내 사랑 워워 yeah yeah baby 내 사랑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 2악장과 원타임의 원러브. 이 원러브는 이제 제가 서윤 씨의 어떤 드럼 선생님으로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박자가 굉장히 정직한 그쵸. 박자예요. tum타 치치치치 똥타 치치 뚱뚱타 이렇게 되게 정직한 90년대 초의 사운드가 요새는 어디 가서 이제 원타임을 말하면은 좀 놀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랩이 네. 이거였구나. 물론 당연히 라는 너무 생각을 해요. 명곡이죠. 이 당시에 나왔던 90년대에서는 이거 2000년도에 나왔어요. 2000년 초반에. 90년 말 아니에요? 2000년 초 아닌가? 이제 너 이거 또 중학생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2000년인가? 딱 2000년인가? 아무튼 뭐 그때쯤 네. 어쨌든 세기말 네, 네. 그때 나온 노래로서 이거 굉장히 어떤 한국 음악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진짜 그 미국에서 왔던 사람이 많이 껴 있었기 때문에 네. 원타임에 원래 토종 한국인으로만 그룹이 있었잖아요. 뭐 서태지 아이들이라든지 뭐 듀스라든지 이랬는데 이건 좀 진짜로 막 미국물 먹은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노래 부를 때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렇게 제스처 이렇게 아니 노래할 때 발음에 네.
말씀하신 대로 아. 미국물 있잖아요. 아 그쵸. 약간- 이렇게 약간- 막 흘리는 막 라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네 힙합을 좋아하셔가지고 원타임에 원너브를 저의 랩은 저 때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었구나라는 거를 다큐멘터리 준비할 때 느꼈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다큐멘터리에 그 랩을 직접 하시잖아요. 아 그쵸. 그 비트도 만들어가지고 네네, 비트. 그- 샀죠 비트는. 그 노래가 만들까 했다가 네. 노래가 망치인가요? 그러면 노래도 망치죠. 노래 망치. 원타임이랑 거의 원타임 이길 수 있습니다. 망치. 정말요? 아, 네, 들어보셨- 망치. 네. 네, 그때 한번 저한테 들려주셨잖아요. 괜찮나요? 네, 원타임 그래서- 원러브 네. 비벼 볼 수 있나요? 충분히 비벼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악플 좀 읽고 갈게요. 그 이 윤덕원이란 분이 김티브 잡스님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 어떤가요? 이분 제가 봤을 때 요새 이제 좀 일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윤덕원 씨가 그 차이나 클래스가 쉬는 날인가요? 녹화 내일 원래 토카가 금요일인데 네. 오늘 내일 안 왔네요. 내일은 한 주 쉽니다. 그 격주로 가는 거예요, 그거? 꼭 그렇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내일 한 주 쉬어서 그래서 신났나 봐요 아주. 되게 많이 쓰셨네요. 지금 잠깐 확인해 보니까. 뭐 진짜로 할 일이 없나 봐요. 윤동원 뭐 이거 보려고 아이디도 만든 거 아니에요? 레벨이 1인데? 아니 진짜로 레벨이 1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을 많이 쓰면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뭐 랩업 되면 좋은 시스템인가요? 랩업 되면은 이제 DJ가 눈에 띄죠. 레벨이 높은 사람. 근데 제 생각에는 간지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덕원님이. 누가요? 덕원님이. 윤덕원 씨가. 좀 애정을 보여주세요. 이 정도의 애정에는 애정에 답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도 뭐 생각합니다. 윤덕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윤덕원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이 뭐죠? 질문하신 거 아닌가요? 무슨 질문? 방금 뭐 이상한 질문 한 거 아닌가요? 그 질문은 사실 대답할 가치가 없고 아이패드를 사본 적도 없고 그 저희의 질문이 어디까지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네요. 뭘 했었죠? 저희 화장실 가기 전에 수저 게임. 수적 게임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는 힐링 담론이 있었고 그래서 월간잉을 만들었고 하지만 요즘 시대의 담론은 뭘까? 힐링 담론은 씨알도 안 먹힐 텐데. 그러다가 수적 게임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랬네요. 이제 제 무슨 얘기를 하면 생각에는 될까요? 이제 그 월간 잉여의 편집자를 하시면서 어떤 그때가 처음으로서 최서연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공표가 된 어떻게 보면 약간 데뷔인가요? 아닌가? 그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사회와의 접점이 생긴 게 네. 뭔가 그 전에도 물론 사회 안에서 음. 아르바이트도 하고 경제 활동을 했지만 뭔가 목소리가 드러났던 거에 올가닝을 만들면서였죠. 그 월간 잉여를 이제 어떤 카테고리화를 좀 하자면은 빡쳐 있고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 이거 어떤 좀 운동권의 느낌이 운동권이라기보다는 어떤 뭐랄까 저항 약간 투사 아닌가? 근데 또 문화를 나름 그쵸, 문화도 그 당시에 어떤 일종의 문화 운동이랄까 문화의 흐름에서 조금 시작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흐름을 보면서 좀 또 영향을 받아서 잡지를 독립 출판 소위 자가 출판을 또 하셨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잡지를 만드는 걸 보고 뭔가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나. 그 어쨌든 그 씬에 문화 어떤 속에서, 씬이 씬 속에서. 있었을 때 거기에 데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출판이라는 출판 씬에 데뷔를 하고 최서연이라는 사람이 있대 이러면서 이제 잉집장이라고 불리면서 네, 이런저런 AKA. 네
이런저런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어떤 소리를 내는 일들을 막 하게 된 건데 그때부터 이제 취직은 아예 버렸겠네. 그죠? 그냥 취업을 그쵸. 아예 그쵸.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이후로 그렇다 할 취직하지 않고 버텼네요. 어떻게 이제까지. 그죠. 그리고 뭐 이것도 프라이버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뭐 돈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리고 부친이랑 같이 사시는 건 아닐 거고. 아니죠. 예. 그러면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로서 한 달에 계속 유지되는 비용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걸 벌기 위해서 월간 잉여는 택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로서 하게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되나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맞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 운이 좋게도 음. 그런 알바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취재나 글쓰기 알바 같은 것도 계속 했고,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돈은 안 되는데 네. 중간중간 뭔가 뭐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중간에 방탈출 시나리오 쓰기 알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거 되게 독특하다. 네, 예. 그것도 근데 꽤 큰 돈 됐었어요. 그 돈을 많이 줘요? 네, 그거 꽤 큰 돈 됐었어요. 방 하나 예. 하나 설계하는데 네. 꽤 돈이 됐었습니다. 그 몇 개 설계도 했었고 방탈출방 100만 원 단위인가요? 네 몇백 오, 달렸었습니다. 진짜? 네. 저도 방 설계 잘하는데. 꽤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그거 트릭 같은 것도 다 설계해야 네. 되고 약간 추리 소설, 미스터리 소설 쓴다는 캐스퍼 느낌으로. 스튜디오 탈출하기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런 거에서 이런 어. 동선이라든지 스튜디오 그리고 탈출하기. 그리고 그런 게 그것도 다 알아야 돼요. 뭐요? 뭐 어떤 걸 쓸지,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러지 기기를 쓸지, 그러니까 센서가 있어요. 뭐 빛 센서, 막 그 기기가 종류별로 있어가지고. 센서들을 쓰는 거를 적용, 뭐 물 센서, 무게 네. 센서, 네. 뭐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너무 업계의 얘기들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그 지금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약간 미스터리 소설 쓰듯이 추리소설 쓰듯이 이렇게 설계하는 그 알바도 했었고 뭐 그것 좀 쏠쏠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소개 소개를 했을 때 몇 개 디자인하셨어요? 그때 한 열 몇 개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그런 거 했었고 그것 좀 돈 됐고 뭐 뭔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이러다가 계속 이렇게 자잘하게 돈 되는 일이 있으면서 그렇게 한 번씩 크게 돈 들어올 때 좀 모으고 평소에 되게 돈을 되게 적게 쓰면서 네네. 버티고 네. 면서 이렇게 좀 이제까지 오지 않았나. 그 원래 근데 좀 프리랜서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젠 진짜 돈이 없다 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숨구멍. 벌 때가 또 갑자기 생겨나고. 큰 거 한 번 오고 네. 되게 자잘한 돈은 평소에 이렇게 조금씩 있고 큰 거 한 번 오고 자잘한 거 이렇게 오고 큰 거 한 번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긴 세월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알바들을 하면서 프리랜서로서 계속 하다가 그 월간 잉여는 사실 돈이 안 됐죠, 잘. 월간 잉여는 돈이 안 됐죠. 네. 돈을 오히려 더 많이 쓰긴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월간 잉여를 하면서 뭔가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기회들을 감사하게도 주시고 했던 건 분명 있으니까 고마운 일이죠. 약간 저기 같네요. 약간 정규 앨범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뮤지션이 정규 앨범을 어째 자기 돈을 박아가지고 내거든요. 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대부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정규 앨범을 통해서 여러 섭외들이 올 수 있잖아요. 뭐 공연 섭외도 올 수도 있고 뭐 콜라보가 올 수도 있고. 아니 문화예술계가 다 이런가 봐요. 제가 게임도 만들고 영화도 찍어봤잖아요. 근데 게임은 좀 팔 수는 있었구나. 게임도 팔 수 있는데 뭔가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 게임을 한 이후로 방탈출 알바가 섭외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요? 부가수익도 네네. 있고 또 강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영화도 사실 돈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사실 아까 말했지 다양성 영화, 독립 영화로는 수익을 거두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걸 관련해 가지고 뭔가 강연이라든가 뭐 글 기고 요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는 문화예술계의 생태계가 이런가 봐요. 그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그걸 파는 거라기보다 이걸 관련한 부가적인
획득을 얻는 건가? 가치 왜 그러냐면은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그 어떤 뭐 강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공연이라든지 공연이나 이런 거는 또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돈이 좀 돌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거 좀 나쁜 얘기긴 한데 저기 뭐였냐 그때 당시에 외국에 그 영화 뭐였지? 공룡 나오는 거? 주라기 공원. 주라시식 월드? 아니요? 아무튼 뭐 되게 성공해서 아바타였나? 갑자기요? 아바타가 대성공을 해서 네. 뭐 한국도 뭐 제2 아바타 이래가지고 심형래 디워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막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정말 대박을 냈기 때문에 음악계에 투자를 하자 뭐 이러면은 어쨌든 돈이 도는 거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영화가 잘 되려면은 영화 강연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연도 하고 뭐 정보를 교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미 뭔가를 냈던 아까 얘기했던 정규 앨범처럼 다큐멘터리나 뭐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강연을 좀 하면서 그걸 또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지 않을까요? 맞아. 상영회 같은 거 시민들과 함께하는 상영회 이런 것도 정부나 그쵸. 공공기관에서 네. 사실 왜냐하면은 그 수익이 대부분 다 안 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좀 당연히 좋죠. 다양성 영화는 네. 사실 수익으로 거둘 수 있는 영화는 아닌데 시민들이 보면 좋은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리가 마련되는 거는 여러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즘 뭐 자기 돈으로 그런 다양성 영화를 찾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영상 쪽은 너무 포화 상태잖아요. 그냥 무료로 깔깔 웃을 수 있는 네. 유튜브들이 있고 너무 자극적이고 많기 이런 때문에, 것들이 많은데 예. 저 좀 유튜브 줄이려고요. 하루에 몇 시간 보시는데요? 저요? 그렇게 오래 보진 않는데 한 번 꽂히면 계속 찾아보는 그 타고 볼 수 있는 타고 보는 거 이 있죠. 알고리즘의 감옥.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맞아. 예. 그 한번 이렇게 누웠다가 자기 전에 좀 볼까 하다가 봤는데 막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 있고 별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보는 제가 너무 싫어요. 그 뭐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 나중에는 막 우주 이런 거 보거든요. 뭐 중국에서 만든 신소재 뭐 이런 거 SOD 과학 채널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거 재밌어요. 그거 약간 근데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정보를 많이 얻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냥 뇌를 핥은 다음에 다 사라지고 빠지는 것 같아요. 뭔가 기억에 남지 않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위안은 얻어요. 기분은 뭔가 정보를 많이 봤다는 느낌? 그거는 약간 좀 저기죠. 약간 좀 자기 위안적인 어떤 그런 거. 마인드가 있죠. 왜냐면은 나는 오늘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정보를 얻어야 돼. 약간 이런 강박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공부하듯이 유튜브를 봐야 되나? 뭔가 필기하면서 보면 좀 나을까요? 기억이 남을까요? 뭐 내가 본 것들 이렇게 적으면서 보면 아니 유튜브 보면서 계속 사과는 맛있어 계속 말하는 거 알죠? 그 연관 기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만약에 그게? 내가 지금 뭘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뭐 제가 만약에 최소연 씨의 생년월일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생년월일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양은 귀여워. 뭐 양은 귀여워. 이걸 계속 말하면은 나중에 최소연 생년월일이 뭐지? 양은 귀엽고 이렇게 연관 검색 기억법. 이거 유튜브에 봤는데 유튜브에서 본 연세 기억법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기억법이랑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저는 블로그가 더 좋아요. 정보를 얻는 거 블로그가 더 낫지 않아요? 책이 제일 낫지 않나요? 차이나는 클래스가 최고죠. 아니 직접 대면해야지. 노인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정말 정보를 한 얻기. 사람이 네. 최고다. 사람이 먼저다. 네, 사람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죠? 열려 있는. 네. 죄가 미운 거지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여러 그 많은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최신인가요? 최신의 작업은 아 그쵸. 그렇군요. 만든 거. 그 지금은 뭔가 계속 글 쓰고 네.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칼럼을 계속 쓰시면서 칼럼 자리 남는 거 있으면 저도 하나 주세요. 저 최근에 인스타 올리신 거 봤어요. 너무 아 제가 쓴 거? 네, 그거 본인이 직접 쓴 거죠. 뭐 네. 미술 비평가들을 풍자한 글인데 너무 진짜 적확한 풍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쓴 용어를 잘 쓰죠. 네, 네. 그대로 써서 하는 건데 그거를 비웃으시고 싶으셨던 거죠? 아니요. 어떤 의도였나요? 전 조롱의 마음이 없고 그냥 네, 이러면 웃기겠다. 크게 조롱이잖아요. 아니지. 조롱은 웃기겠다는 거는 뭔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그냥 개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어떤 담벼락을 찍었는데 이거 뭔가 근데 뭐 영상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뭐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제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 최신 사진을 보시면은 되고요. 네네. 그 개랑 담벼락을 같이 이제 찍었는데 그럴싸한 거예요. 그 제가 산책하면서 개 사진을 막 찍었는데 이거는 뭔가 예술 작품 같다. 그래서 집에 오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 나는 사진 작가고 그 정말 지독한 컨셉충이네요. 이게 병이에요. 저는 이게 한번 걸리면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상상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워요. 제가 마이클 킴이고 네. 프랑스에서 사진과 비평 이론을 전공을 해가지고 앙리 까르띠의 어떤 리얼리티를 표방하면서 뭐 디스토피아적 에토스 이거는 다 사실 헛소리고 근데 그런 상상하는 과정이 내가 너무 좋단 네. 말이에요. 너무 즐겁다 이렇게 써가지고 뭐 다른 사진 작가들 사진 좀 보니까 그 밑에 항상 있는 거 있잖아요. 몇 센치 곱하기 몇 센치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면은 저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아무리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서도 AI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무리 AI가 흉내내길 잘해도 이렇게 웃기게 쓸 수 있을까 싶어서 김간지가 구글보다 낫다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구글에서 딥러닝해서 이제 단어들을 조합해서 소설을 쓰고 쓰죠, 있다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가? 네. 김간지보다 구글이 낫나요? 저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끝이에요. 인간은 끝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저희요? 네. 저희는 이제 로봇 대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뭐예요 그게? 유튜브인가요? 아니요. 기. 기. 기술? 아니 기를 주는 약간 동양의 어떤 한의학처럼 약간 어떤 뭐 종교 창시하시게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소리 하시네요. 마지막 방법이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이건 다 개소리고요. 네.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 한치 앞을 못 AI 보네요. AI 보살펴 주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편애 인간만이 하는 거죠. 편애 차별. 편애 차별 AI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렇죠. 세팅은 인간이 하는 거죠. 정말 방향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을 잡아주세요. 이야기에. 저희 인간이 이야기요? 할 수 있는 거죠. 방향을 잡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인간이 지표. 인간이 실격되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인간 실격이 아닌 인간으로서 우리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실격이 되는 걸로. 아니 여기까지 너무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을 잃기 전에 저희가 V앱이라는 AI에 함몰되기 전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저 근데 약간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우울해진 채로 끝나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을 해주시고 뭘 하실 건지 뭐 혹시 있으면은 하실 때. 건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건강? 네, 건강하겠습니다. 건강 좋죠. 나머지 뭐 다른 건 없어요? 건강 말고? 정신과 몸 모두 건강하겠습니다.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공부가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공부를 되게 쫓겨나지 않겠습니다. 중요시 생각하시죠. 인생에 그쵸. 있어서 공부가 어떤 높은 가치가 있죠. 못 배운 사람 되지 말아야지. 또 어떤 또 인생에 다 어떤 열등감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아, 그래요? 드네요. 못 배워가지고 옛날에. 저도 억울해가지고. 확실히 공감합니다. 저도. 아무튼 다들 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예, 올해 잘 이겨내고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감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나와 주셔가지고 소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오랜만에 뵈니 반갑네요.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캐스퍼 라디오라는 곳에서 평소에 뵙지 못했던 분들 채팅창에서 이렇게 뵈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공부하시고. 네, 재민 씨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그 선물 드립니다. 선물 제 방송에 오시면 다 선물을 드려요. 오. 네. 봐도 돼요? 보셔도 돼요. 네, 한번 보세요. 오, 네. 감사합니다. 그 요즘 시대에 예전에 미리 사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일본 술을 드시면은 그 매국인 거 아시죠? 네. 어디서 저는 샀어요? 그 안 드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자 주류에서 샀어요. 가자 주류 아세요? 알죠. 네, 가자 주류가 이 시국에 굳이 이걸 산 이유. 그 솔직히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아. 네, 제가 먹고 싶어서 일단은 사서 서윤 씨 드리고 이제 나중에 서윤 씨한테 물어보는 거죠. 맛이 좀 어땠나? 그럼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또 제가 사러 가는 거고 거기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 히비키 그 일본 위스키인데 품절된 거 있거든요. 정말 이 시국이지만 잘 나가는군요. 아무튼 그거 맛있게 드시고 네 이건 뭐라고 읽어요? 그거 한문입니다. 그거는 네네. EY라고 써 있네요 영어로 EY. 네. 아무튼 저희가 뭐 국제적으로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을지언정 술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죠? 술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입이 됐잖아요 한국으로. 가자주류는 한국 맞네요. 업체잖아요. 맞네. 가자주로 이거를 사줘야지 한국 내수가 활발해지는. 자영업자잖아요, 맞아요, 가자주로. 맞아요. 일본이랑 그 전혀 사람.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 사람들도 임대료도 내야 되고 가자주류 그죠. 사장님도. 예. 아무튼 그렇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이게 오늘 그 채팅방에 악플러를 보면서 하려니까 너무 정신이 없네. 거기선 잘 보이셨구나. 여기서 잘 안 보여가지고. 저도 잘 안 보여요. 이게 미국의 언론인이자 평화운동가인 노먼 커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마음의 조깅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위기를 견디기 위해서는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하겠죠.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매일 조깅하듯 노먼 커즌즈의 말처럼 웃음으로 마음으로 조깅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건강을 책임질 방송 김간지의 인간실격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이 간다 끝없다 사막이 끝이 나면 올까 내 사랑 기대조차 버겁다 아직도 뜨겁다 뜨거운 태양을 등지고 걷다 보면 끝없는 모래밭 언젠가 사라질까 희망은 신기루로 끝나버리고 무수한 별자리를 의지해 걷다 보면 푸른 오아시스 내 사랑 있을까 사막이 끝이 나고 초원이 나오면 있을까 나는 돈이방 버리지 말아야지 그리움을 떨칠 곳을 찾아 걷는다 어떻게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나의 몸이 불타오른데도 이 모든 게 날아가 버려도 그대만을 찾는 내 마음은 그저 사막을 지나간다 덥다 사랑 찾아 끝없이 간다 끝없다 사막이 끝이 나면 올까 내 사랑 기대조차 버겁다 아직도 뜨겁다 기약 없이 걸어도 기대는 커지는데 정작 내 신발 속 모래만 쌓여가고 가슴 속 깊숙이엔 무엇도 남질 않는구나 어떻게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나의 몸이 불타오른데도 이 모든 게 날아가 버려도 그대만을 찾는 내 마음은 그저 사막을 지나간다 덥다 사랑 찾아 끝없이 간다 끝없다 사막이 끝이 나면 올까 내 사랑 기대조차 버겁다 아직도 뜨겁다 뜨거워 쓰러진 뜨거운 태양아 지겨워 쓰러진 끝없는 모래밭이 날아가 사라진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어떤 미련도 없이 그저 걸을 뿐이야 어떻게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 나의 몸이 불타오른데도 이 모든 게 날아가 버려도 그대만을 찾는 내 마음은 그저 사막을 지나간다 덥다 사랑 찾아 끝없이